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운동과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산소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희입니다. 자, 산소 시스템, 영어로 O2 시스템이죠. O2. 자, 산소 시스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글루코스, 포도당이라고 하죠. 글루코스가 CO2와 그리고 H2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36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여러분, ATP는 활동근에 저장되어 활동 에너지 원으로서 사용되는 최종 산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 전달 수송계가 있어요. 크랩스 사이클이란 일정 반응 후 이산화탄소를 이탈하고 수온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생성과 산화 사이클이고요. 전자 수용 수용계란 크랩스 사이클에서 이동된 수소 이온, 전자, 그리고 호흡을 통한 산소로 4개의 수소이온과 4개의 전자이온으로 2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 이때의 결합 반응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소 시스템이란 제가 앞서 설명드린 ATP 시스템과 그리고 젖산 시스템은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 산소 시스템은 산소가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므로 유산소성 대사,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자, 이 시스템이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며 유산소성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는 해당 과정을 거쳐서 ATP를 형성하는 시스템으로 그 에너지 원으로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열량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도 같은 거죠. 발전소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그죠? 그 연료,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료, 에너지 원으로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인원질 시스템과 두 번째 젖산 시스템은 모두 에너지 원으로서 포도당이 쓰인다고 했죠. 자, 다시 인원질 시스템은 이미 포도당이 분해돼서 우리 몸에 우리 활동 근육에 ATP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단기간 아주 폭발적인 힘을 쓸 때 관여되는 이 대사고, 그 다음에 젖산 시스템은 이 ATP가 소량 그리고 제한적으로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그 해당 작용을 거쳐서 ATP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젖산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 3분 정도 이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흡입한 산소의 양이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되어서 한 2, 3분 정도가 계속되면 그것이 다시 ATP를 만드는 이 대사 작용에 사용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때는 산소의 개입이 일어나는 바로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의한 유산소성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에너지원으로는 아까 인원질 시스템은 ATP, 그리고 젖산 시스템은 포도당이라고 했죠. 하지만 3번 이 산소 시스템으로 오면 그 에너지원으로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모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날 섭취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ATP를 만드는 데 그렇게 사용했다면 우리 이 발전소가 그냥 스톱 해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피하지방 또는 내장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그 며칠 전에 먹었던 지방, 며칠 전에 내가 섭취했던 짜장면, 피자, 치킨이 지방의 형태로 다시 우리 몸속에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끌어다가 우리 몸에 이 지방을 끌어다가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최종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다이어트란 식이 조절, 좁은 의미에서는 식이 조절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한다 하면 이것은 살을 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살을 뺀다. 여러분, 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육류나 어류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류나 어류의 지방 성분이 아니라 즉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 다이어트에서 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그래서 살을 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살이라는 것은 지방을 의미하는 거죠. 내 몸속의 지방. 통상 지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근육을 포함한 지방을 이제 빼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지방을 감소하는 것을 살을 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인원질이나 젖산 시스템으로는 젖산 시스템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피하지방이나 이 내장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을 뺀다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을 빼겠다.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한다.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산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후 비만이라는 챕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유산소성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만 챕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에너지 대사 무산소성과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라는 이 대사 작용에 있어서 제가 그냥 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그저 지방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 지방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흔히 살이 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 지방을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는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의한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젖산 시스템은 한 2, 3분 정도 2, 3분 내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한 2, 3분이 지나가면 산소가 개입되는, 즉 산소를 사용하는 유산소성 운동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이 유산소성 운동을 하려면 3분 이상 이제 하여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며칠 전에 먹었던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내 몸 팔뚝, 안녕살, 뭐 허리 옆구리에 그 러브 핸들, 뭐 허벅지, 승마살 이런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살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뭐 20분, 뭐 25분 이상 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의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에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유산소성 시스템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또는 뭐 집안일을 하거나 또는 가볍게 걷거나 할 때 이렇게 가벼운 운동 그리고 그냥 장시간에 이루어지는 운동은 바로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의한 인체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인체 대사에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섭취해서 이제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곳곳으로 운반을 하고 또 이것에 그 산소와 또 이산화탄소의 이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운동, 즉 이것을 지구성 운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그 지구성 운동, 지구력 운동의 주된 이것은 이제 주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그 부분을 이제 해당되는 그러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크랩스 사이클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과 전자가 분리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달계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산소는 우리가 헉 하고 흡입한 산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얻게 된 산소가 되겠죠. 이것이 결합되어 물을 생성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운동과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 시스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강도는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자, 운동 강도가 여기 보시면 운동 강도가 지금 이제 낮은 방향이죠. 그리고 이 방향은 높은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이 높은 방향.
자, 운동 이 강도가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높다. 이 방향.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높다. 높을수록 지금 인원질 시스템이죠. 이원질이 아니라 인원질 시스템, ATP 시스템 또는 ATP-PC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시간은 짧다. 자, 제가 이 선은 운동 강도라고 할게요. 이 선은 운동 강도.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운동 강도는 이렇게 높을수록 그리고 시간은 운동 시간은 강도와 그리고 시간은 짧을수록 이렇게 짧을수록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짧은 구간이 되겠죠. 짧으면 이것은 인원질 시스템, 즉 인원질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운동 강도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폭발적인 힘, 투포환을 던진다든지 전력 질주를 이제 하는 그 앞부분의 시간이라든지 이럴수록 이런 그 운동의 형태에 사용되는 이런 운동의 형태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인 거죠. 그리고 운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인원질 시스템보다는 길어요. 이것은 한 2, 3분 정도라고 했어요. 인원질 시스템은 한 3, 40초 정도라고 할까요? 얘는 2, 3분 정도 2, 3분 정도의 젖산 시스템에서는 사용되는 이 시스템은 우리 몸의 ATP, 활동근의 ATP가 모두 고갈되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다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호흡으로 섭취했던 산소를 다시 에너지 대사, 운동,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러한 그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만큼 산소의 요구량이 충족되면 O2 시스템으로 O2 시스템이 이제 관여해서 한 2, 3분 이상 우리가 어떤 운동을 계속할 때 그리고 2, 3분 이상 그리고 그 운동의 형태가 낮은 강도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걷기 같은 혹은 일상적인 집안일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낮은 강도 그리고 장시간의 운동에는 산소 시스템이 주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질 시스템, 그리고 젖산 시스템, 그리고는 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은 우리 근육에는 ATP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우리 근육에는 ATP가 계속 볼록볼록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힘을 막 폭발적으로 써요. 이때가 ATP-PC 시스템. 그런데 어떤 활동을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한 2, 3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쿼트를 한 2, 3분 계속 해요. 이때는 젖산 시스템이 되겠죠? 젖산 시스템. 자, 이번에는 그런데 우리는 스쿼트를 막 계속 2, 3분 이상 빠른 속도로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스쿼트를 조금 뭐 천천히 그리고 비교적 쉽게 하거나 또는 2, 3분 이상 어떤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트레드 러닝 머신이라고 부르는 트레드밀을 3분 이상 탈 때는 이때는 이것이 유산소성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3분.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축구와 축구처럼 선수가 축구의 전반전 40분이라는 이 전반전 40분 동안은 전반적으로 주된 축구 40분 전반전 경기의 주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유산소성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선수가 아주 강력한 슛을 날립니다. 골대를 향해서. 이때는 ATP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요. 선수가 축구장을 빠른 속도로 뛰는데 뭐 한 길게 뛰면서 공격 또는 막 수비를 한다고 칩시다. 이때는 젖산 시스템인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산소성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예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은 세 가지의 에너지 이 대사를 이해한 거예요. 마라톤. 자, 질문 드릴게요. 1번. 마라톤은 다음 세 가지 이 시스템 중 어느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가?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라톤은 다음 세 가지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어떤 종류의 그 에너지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가, 주로.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산소성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자, 마라톤으로 제가 이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라톤 출발선에서 레디 고 합니다. 선수들이 뛰기 시작해요. 이때 처음 한 3, 40초는 이 뛸 때 사용하는 그 주동근 내에 있던 ATP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한 3, 4분 동안은 젖산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쓰고 나면 마라톤을 42.19까지 못 뛰고요. 보통 이 정도 뛰고 나면 헉헉헉 하면서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훈련이 잘 된 마라토너는 유산소성 대사 능력이 잘 발달돼서 이 근육의 이 근피로가 쉽게 쌓이지 않고 이 형태의 이 활동을, 즉 마라톤을 42.195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긴 시간과 그리고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 A1번 문제 ATPPC 시스템의 ATPPC 시스템에 의한 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운동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TPPC 시스템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운동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종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도, 투포환 던지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창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그 100m 달리기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드릴게요. 2번 문제. 그러면 2번 젖산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보통 3분 안에 끝나는 그런 운동 경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권투의 1라운드, 네, 권투의 1라운드 또는 뭐 3분짜리 안무로 구성된 리듬 체조, 뭐 피겨 스케이팅 이런 것도 그 주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젖산 시스템이 되겠죠. 또 여기 예를 들었듯이 여기 보시면 100m, 400m 달리기 그리고 800m 달리기. 네, ATP PC 시스템의 예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노트 필기 항상 하시라 그랬죠? 이 역도, 투포환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젖산 시스템에 의한 운동 종목 3분 정도 소요되는 권투의 1라운드, 격투기의 1라운드, 뭐 리듬 체조,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의 주된 에너지 공급 체계가 되기도 해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